안녕하세요. 월간 작은 숲의 박명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가, 지망생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을 브랜딩함에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것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면서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스토리텔러다. 스토리텔러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비전과 가치와 어젠다를 설정한다. 과거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죠. 가장 쉽게 영상 제작만 생각해봐도 어떤가요? 과거에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방송국 PD라든지 아니면 영화 감독이라든지 오랜 시간 공부하고 그 어려운 기술을 습득한 사람만이 그 근처에 갈 수 있었고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다 들고 있는,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유튜브를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다양한 방송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것이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또 편견을 갖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의 거장 감독님이시죠. 박찬욱 감독님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폰을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이야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검객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에서 제일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이동하는 장면이 아니어도 낮은 심도를 통해서 색감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큰 덕을 봤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기술력보다 스토리텔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작품들 보면 와, 저런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한 적 있나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스토리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또 오랫동안 또 공부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배우며 습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의 비밀이 담긴 한 권의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픽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이 책을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직접 읽기를 추천드리고 이 안에서 좀 나누고 싶은 한두 가지 이야기만 이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가령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으로 영화가 시작되었겠죠. 만약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영화가 시작되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죠. 바로 얼마 전 에미상에서 제 주요 부분 수상을 많이 한 바로 오징어 게임 역시도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죠. 그 드라마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어른들이 어떤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순수한 게임을 어떤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을 한다면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었겠죠. 이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한 황동혁 감독님 역시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러인데 오징어 게임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작은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나라도 이런 게임 뭔가 있으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진짜 일확천금을 준다면. 진짜 그런 너무 단순한 제 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온 어떤 절박함과 무슨 거창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번 목숨 걸고 큰 돈 걸고 하는 그런 게임물 하나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대부분 보면 게임물들 보면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 내고 막 그걸 천재가 와서 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천재도 아니고 제가 참가하면은 그럼 저런 게임을 이길 수도 없을 테니 내가 참가하면 무슨 게임을 하면 내가 살아남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진짜 그런 네.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애들 어릴 때 그냥 애들 놀이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가서 하면 웃길 것 같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진짜 그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단순하고 유치하고 생존적인 생존을 위한 어떤 상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다가 사실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은 2009년엔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2018년에 다시 쓸 때는 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그런 VIP 수준은 아니지만 부의 냄새를 조금은 맡은 부자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시절에 이걸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VIP의 얘기들과 그 특히 일남의 그 마음, 그 일남의 그 마지막 그 건물 병실 혼자 침대에서의 긴 독백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 일남이 이 게임을 왜 만들었을까? 그런 감정이 투여돼서 그 두 가지 제가 10여 년의 세월과 제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던 시절과 좀 성공한 이후에 그 두 가지 감정과 그 위치가 다 만나서 만들어진 작품이라 조금 독특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라고 스스로 상상했을 때 뭔가 스스로 재미있고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좋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진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함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약한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관객은 공감하고 진정성을 느낀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재밌게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캐릭터는 어떤 완벽한 인물이기보다는 굉장히 나약한 인물이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해 나아가고 점점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일 확률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보더라도 영웅은커녕 굉장히 찌질하게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용기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죠. 그런데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 뜻하지 않게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여행의 과정 속에서 그는 서서히 성장하고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여행을 갔다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다시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에서 괴물이 송강호의 딸을 이제 납치해 가죠. 그 영화에서 송강호가 연기했던 강도라는 인물은 결코 영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능 역시도 굉장히 떨어진 그런 인물로 나오죠. 하지만 그가 범상치 않은 부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괴물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평범이하에 나약하고 게으른 인물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면이 있죠.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기억과 감정에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범접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위대한 스토리도 보면은 알고 보면 창작자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 아주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했을 때 그 스토리가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픽사 애니메이션 작가들도 이야기를 만들 때 막연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하기를 많이 서로 조언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야기를 발전시킬 때에는 당연히 상상력이 덧붙여져야 되겠지만 어떤 시작점만큼은 나의 기억, 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죠. 그럴 때 이야기에 더 진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들도 그 창작자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고 정말 놀라운 스토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되더라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기도 하셨죠.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저도 장편 스토리는 못 만들지만 이제 단편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런 창작 연습을 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를 두고 그걸 짜집게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는 새롭지도 못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은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 눈치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좀 미약하더라도 아직은 좀 하찮더라도 내 안에서 창작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 내 기억과 내가 경험한 감정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은 스토리텔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단순히 영화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요즘에 개인이 브랜딩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과 팁들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이나 영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